저 숙제가 몇 번인지 좀 알려주실래요? 기억이 잘 안 나요. 지우야? 숙제 몇 번이었지? 앞에서 불러주세요. 이요 숙제 이거 몇 번부터였죠? 자, 1번부터 합니다. 1학년 학생 3명이 있고 2학년 학생 2명이 있고 3학년 학생이 1명 있다라고 하시는 순간에 자, 여러분들은 뭘 하셔야 되는 거냐면 자, 봅니다. 1학년 학생이 3명 있다라고 하는 순간에 예를 들어서 A1, A2, A3라고 항상 지정하셔야 되는 거고 2학년 학생이 지금 2명 있다라고 하는 순간에 예를 들어서 B1, B2라고 지정하시고 그 다음에 3학년 학생이 1명 있다라고 하는 순간에 C1이라고 지정하신 다음에 저는 습관적으로 일단 총 인원수를 세거든요. 몇 명이 있죠 여러분들? 6명이 있지 그치? 아무튼 6명이 있습니다. 자, 이 6명의 학생 중에서 5명의 학생을 선택한답니다. 자, 오늘 문제들이 조금 만만치 않을 겁니다. 자, 일단 여기서 5명을 선택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만 끊어놓고 보시면 어찌됐든지 간에 6명 중에 몇 명을 선택하는 거니까 5명을 그냥 뭉태기를 긁고 온다라고 하는 어감이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일단 여기까지의 경우의 수는 당연히 몇 시 5가지 여러분들? 6시 5가지가 됩니다. 그렇죠. 6시 5가지가 됩니다. 혹시 이거 배웠어요? 6시 5랑 같은 게 6시 1이라고 하는 거 혹시 배웠어요? 배웠죠? 그러니까 이 6가지예요. 계산하실 수 있어야 돼요. 목요일날 시험 본 것 때문에 담임 선생님이 좀 빡친 것 같던데. 목요일 안 왔죠? 야, 절묘한 타이밍에 피해간다는 녀석. 자, 그런데 이 5명의 학생이 저 보지 말고 읽으셔야 돼. 다시 읽으셔야 돼요. 다시. 혹시 1번 맞으신 분? 와, 잘 써요. 그죠? 자, 이 5명의 제풀이를 한번 비교해 보시고, 자, 이 5명의 학생이 모두 한 번씩 발표하도록 일단 순서를 정한답니다. 다시 뭘 정한다, 여러분들? 네, 순서를 정하는 거니까 순서가 있는 겁니다. 1학년 학생끼리는 연속해서 발표하지 않도록 하는 순서를 정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고 단 발표는 몇 명씩 한다 여러분들? 1명씩 한다고 했습니다. 쳐다보시고 자, 봅니다. 쳐다봅니다. 몇 학년 학생끼리 이웃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 대답. 1학년 학생끼리 이웃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문제풀이의 절차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5명을 선발할 건데 여기서 5명을 선발하는 경우의 수 다시 몇 명을 선발하는 경우 여러분들? 자, 들어와요. 최대로 1학년의 학생 수를 최소화시켜 보자고요. 왜? 주제가 1학년인 거니까. 다시 이것부터 정리할까요? 5명을 뽑았을 때 이 5명이 순서대로 발표할 건데 1학년끼리는 뭐 하지 말라 그랬냐면 이웃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일단 문제풀이의 주제는 이렇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저희는 5명을 선발해내야 되고 그 5명 중에 주제는 1학년에 대한 제한 조건이 걸려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민규야 1학년이 예를 들어서 1명만 뽑힐 수도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다시 1학년이 몇 명만 뽑힐 수 있는가 여러분들? 1명 아니면 안 뽑힐 수도 있는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5명을 긁어 모으겠습니다. 2, 3학년 학생들이 다 뽑혔다라 생각하겠습니다. 그럼 2, 3학년 학생이 다 뽑혔다면 몇 명이 뽑힌 거죠 여러분들? 3명이 뽑힌 거지. 그러면 남은 2명은 몇 학년에서 뽑아야 되는 거니까 1학년에서 뽑아야 되는 거니까 1학년이 뽑히는 최소 인원수가 몇 명이다 여러분들? 2명이라는 얘기가 돼요. 최소 인원수가. 그러니까 얘기의 주제가 이렇게 되는 거죠. 1학년 학생이 2명 뽑히는 경우가 맞습니까 여러분들? 그 다음에 1학년 학생이 몇 명 뽑히는 경우로 여러분들 3명 뽑히는 경우 그렇죠. 3명 뽑히는 경우로 케이스를 분류해 보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는 뭐가 되는 거냐면 첫 번째 케이스는 1학년이 일단 2명이 뽑히는 경우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두 번째 케이스는 뭐가 되는 거냐면 자, 오늘 숙제 만만치 않습니다. 1학년 학생이 3명 모두 다 뽑히는 경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주제를 맞춰보겠습니다. 일단 1학년 학생이 몇 명 뽑혔다 여러분들? 2명 뽑혔다는 얘기는 플러스해서 2학년하고 3학년 학생의 짬뽕에서 몇 명이 뽑혔다는 얘기고 여러분들? 3명이 뽑혔다는 얘기고 1학년 학생이 3명 뽑혔다는 얘기는
2학년 학생하고 3학년 학생이 몇 명 뽑혔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2명 뽑혔다는 얘기가 돼요. 자, 그럼 일단 얘기의 절차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 뽑아보자는 거예요. 다시 뭐 해보자 여러분들? 뽑아보자. 자, 그러면 1학년 2명 뽑아야 되는 거니까 색깔로 구분할게요. 3명 중에서 몇 명을 뽑는 거냐면 일단 2명을 예, 그렇죠. 메시 2가지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3스 2가지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여러분들? 그런 다음에 2, 3학년 짬뽕에서 3명 중에서 3명을 다 뽑는 경우이니까 일단 몇시 3가지가 된다 여러분들. 3시 3가지가 돼요.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뽑는 순간에 맞죠 여러분들? 때 숫자만 남겨놓고 넘어가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야. 됐죠? 계속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뽑힌 1학년 2명은 예를 들어서 A1, A2라 생각하시고 3명 중에 3명 다 뽑는 거니까 크게 고민하지 마시고 이렇게 나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됐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들 5명을 이제부터 뭐예요? 몇 열 배열하시는 거냐면 1열 배열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몇 열 배열하는 거다 여러분들? 됐죠? 여기까지 됐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이제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가 되는 거예요. 다시 뭐하지 않는 경우의 수가 된다 여러분들?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가 됩니다. 풀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전체 이 5명이 1열 배열되는 경우의 수에서 무슨 의미가 강한 거냐면 하지 말라고 하는 부정의 의미가 강해요. 부정의 의미가 강할 때는 전체 경우의 수에서 이 뭐 하는 경우만 빼버리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웃하는 경우만 빼버리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됐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여기 봅니다. 여기 봅니다. 전체 경우는 뭐가 되는 거냐면 이 5명을 일단 1열 배열하는 거니까 몇 팩토리얼 가지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5팩토리얼 가지가 됐을 거예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됐죠 여러분들? 자, 그런 다음에 전체 경우의 수에서 A1하고 A2가 뭐 하는 경우 여러분들? 이웃하는 경우를 빼버리면 되는 거잖아. 그렇잖아?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하는 거죠? 얘네들을 묶어서 몇 개로 봐 여러분들? 동그라미 하나로 봐. 여기까지 이해된다 여러분들? 그러면 결론적으로 누굴 배열하는 거냐면 동그라미와 B1, B2, C1을 나열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4개가 나열되는 거니까 몇 팩토리얼 가지가 되는 거고 여러분들? 4팩토리얼 가지가 되는 건데 그 안에서 누구 하나가 누구 2가 자리 바꿀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A1, A2가 자리 바꿀 수 있는 거니까 곱하기 몇 가지를 빼면 된다 여러분들? 빼는 게 아니라 곱하기 2가지를 해주시면 얘와 얘가 뭐 하는 경우를 말이 안 나오는 이렇게 아침이라서 잠깐만 가나다라 바꿔서 앉아서 다 봐. 말이 안 나오는 오늘 얘네들이 잘 바꾸는 경우를 생각해주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걸 계산해 봅니다. 처음부터 3스 2가지는 3스 1가지 같은 거니까 맞죠 여러분들? 3가지 이건 어차피 몇 가지? 그렇죠. 1가지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총 앞에 경우의 수가 일단 3가지가 되는 거고 맞니 여러분들? 자, 외우자 그랬어. 5팩은 얼마나 그랬어요 여러분들? 120 맞니 여러분들? 그러면 이거 계산하시면 120에서 4팩은 얼마라고 했지? 24 맞니 여러분들? 그렇지. 24 곱하기 2가 된 거니까 48가지가 빠져가고 맞니 여러분들? 20을 먼저 빼면 100인 거고 28을 빼버렸으니까 72가지가 돼서 일단 이렇게 나오는 경우에서 보시다시피 몇 가지가 된다 여러분들? 216가지가 됩니다. 다시 몇 가지가 된다 여러분들? 216가지가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여러분들? 그럼 두 번째 경우를 합니다. 여기 뭡니다? 자, 일단 이렇게 뽑아야 돼요. 맞죠 여러분들? 이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1학년 학생 3명 중에서 3명을 다 뽑고 그 다음에 저기는 B1, B2, B3 2, 3학년 짬뽕에서 몇 명이 있는데 여러분들? 2명 3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몇 명을 뽑는 경우가 되는 거니까 2명을 뽑는 경우가 됩니다. 그럼 몇 C 2가지가 된다 여러분들? 3C 2가지가 됐을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여러분들? 됐니 안 됐니? 네? 자, 그러면 이것부터 계산합니다. 계산하기 전에 뽑힌 거는 일단 A1, A2, A3가 되는 거고 여기 뽑힌 2명은 제가 예를 들어서 B1과 C1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맞냐 여러분들? 자, 33까지 한 가지고 32가 3가지인 거니까 이거 몇 가지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3가지가 되는 거예요. 됐죠 여러분들? 자, 그런데 들어보세요. 여긴 쉽죠? 여긴 왜 쉬운 거냐면 이 3명의 1학년이 절대로 이웃하면 된다 안 된다 여러분들? 안 된다. 어찌됐든지 간에 5자리를 정해서 이들을 1열 배열할 건데 1학년끼리 이웃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다시 몇 학년끼리 여러분들? 알아들었니 여러분들? 1학년은 자리가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까지 무슨 말이 이해됐죠 여러분들? 그러면
이 1학년 자리는 자동으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자리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이것만 생각하시면 되겠네. 이 A1, A2, A3가 서로 뭐 할 수 있어요? 근데 자리 바꿀 수 있는 거니까 그 세 명을 자리 바꾸게 하는 경우에 수 당연히 몇 팩토리얼 가지가 되는 거고 3팩토리얼 가지. 그러면 여기 두 자리에 누구하고 누가 와야 되는 거냐면 B1, C1이 와야 되는 거니까 그들 둘이 또 자리 바꾸는 경우 몇 가지예요, 여러분들? 두 가지. 최종적인 경우의 수는 갑니다. 세 가지 곱하기에다가 3팩토리얼 몇 가지고 여러분들? 6가지. 그치? 6이 몇 가지가 돼서 여러분들? 12가지가 돼서 여기는 36가지가 돼요. 얘하고 이제 뭐 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 더해버리면 되는 거잖아. 맞니, 여러분들? 정답은 그래서 제가 보기엔 252가지가 정답인 것 같습니다. 5번 정답 맞습니까? 네. 풀이 비교하시고 찍으시고 물론 여러 가지 풀이가 있을 수 있어요. 필요한 분들만 찍으시면 됩니다. 다음 숙제 몇 번이었습니까? 3번 갑니다. 몇 번 갔나요, 여러분들? 3번 맞으신 분? 채점을 안 했어요. 3번 맞으신 분? 없어요. 자, 시작합니다. 3번 문제. 잠깐만, 저 물 한 잔만 먹고 올게요. 목이 너무 말라. 목말라. 가운데 시험 문제가 20문제로 줄었죠? 네. 그죠? 배점을 높게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러겠죠? 서술형 있나요? 이번에? 없어. 가운데 절레. 가운데 절레. 시영아 안녕? 가운데 절레. 시영아 이거 1번 문제 강의 보내줄 테니까 챙겨보렴. 자, 3번 가겠습니다. 자, 틀리신 분들 과연 왜 틀렸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조건은 하나가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몇 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세 자리. 자, 쳐다봅니다. 여기 봅니다. 아마 여기서부터 조금 여러분들이 좀 뭐라 그럴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저는 그러니까 이제 그 자연수 개수 구하는 문제 있잖아요. 맞니,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 저의 습관은 이래요. 어쨌든 세 자리라고 하면은 일단 그 세 자리를 마련해 놓으세요. 좀 위에 쓰세요. 넌 100의 자리였을 거고, 넌 10의 자리였을 거고, 넌 1의 자리가 됐을 겁니다. 그럼 마음속에 무슨 생각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100의 자리 A이 오고 10의 자리가 2가 오는 경우와 1, 2가 오는 경우와 2, 1이 오는 경우는 같은 경우, 다른 경우? 다른 경우.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뭐가 있다, 여러분들? 순서가 있을 겁니다. 자, 제한 조건 보겠습니다. 100의 자리의 수, 10의 자리의 수, 1의 자리의 수 중 7의 개수가 몇 개이다, 여러분들? 하나. 다시 몇 개래요, 여러분들? 그럼 여기 봐. 빨리 들어봐. 케이스가 몇 개나 분리되죠, 그럼? 3개. 그렇죠, 3개죠. 다시 몇 가지다, 여러분들? 왜 3가지죠? 7의 개수가 분명히 하나 있대. 다시 몇 개 있대, 여러분들? 하나만 있는 거니까 그게 100의 자리에 오는 경우와 그게 10의 자리에 오는 경우와 그게 몇의 자리에 오는 경우, 여러분들? 1의 자리에 오는 경우로 분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아듣고 있냐, 여러분들? 얘들아, 너희도 느꼈다시피 내가 오늘 굉장히 피곤해. 내가 왜 피곤한 줄 알아? 빨리 궁금해줘봐. 한 명만 물어봐줘. 왜 피곤해요, 그리고? 와, 새벽 3시에 내 옆에서 자고 있던 우리 아들 녀석이 무슨 꿈을 꿨는지 모르겠는데 발길질을 했는데 옆구리에 진짜 정통으로 맞았어. 진짜. 자다가 그래 본 적이 있니? 자다가 목숨의 위협을 느껴본 적이 있니 혹시? 없지? 그지? 자다가 그 느낌이 있어. 뭔가 근데 갑자기 그냥 빡 하면서 엄청 큰 그 고통이 다가오는 거여서 뭐야 하고 봤더니 우리 아들미가 옆구리를 정통으로 걷어찼어. 그래갖고 새벽 3시에 잠이 깨갖고 어제 1시에 잠들었거든? 응? 어제 왜 1시에 잠들었냐면 난 어제 월드컵을 축구를 못 봐갖고 학교에서 보여줬냐 축구? 네. 야, 시험이 코앞에 있는 학교에서 축구를 보여줘. 야, 개판도 이런 개판이 없어요 진짜. 아니 나도 고3 때 월드컵 해갖고 학교생들이 학교에서 TV 틀어줬었는데 그때는 교실에 TV가 없었거든. 그러니까 어디선가 TV를 구해 오셔갖고 TV 틀어주고 봤는데 아무튼 그래서 축구 하이라이트 보다가 어제 1시에 잠들었는데 와, 내가 2시간 잠들었나 돌아버릴 것 같아. 자, 아무튼 이간에 그러니까
아무도 관심 없어. 자, 좀 이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100의 자리에 7이 오는 경우, 두 번째 케이스는 10의 자리에 7이 오는 경우, 당연히 세 번째 케이스는 뭐가 되는 거냐면 1의 자리에 누가 오는 경우 여러분들 7이 오는 거. 자, 질문 드릴게요. 7은 한 개만 있다고 그랬습니다. 몇 개만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케이스의 경우에 10의 자리하고 1의 자리에 더 이상 누가 오면 안 돼요. 이제 7이 오면 안 돼요. 맞죠 여러분들? 그러면 당연히 여기 들어봐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제한사항들이 있는데 여기 100의 자리에는 분명히 빵은 못 와요. 다시 누구는 못 온다 여러분들? 빵은 못 와요. 여기도 빵은 못 와요. 맞죠 여러분들? 근데 여기에는 또는 여기에는 뭐가 올 수 있다 여러분들? 빵이 올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세 자리 자연수 개수라고 지정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 써야 되는 숫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빵이라고 하는 애가 있단 말이야. 누구라고 하는 애가 있다 여러분들? 빵이라는 애가 있단 말이야. 걔 신경 쓰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가나의 제한 조건을 보겠습니다. 가는 분석을 했고요. 나의 제한 조건은 100의 자리의 수와 1의 자리의 수의 곱을, 다시 몇의 자리야 여러분들? 됐어요 여러분? 여기 봐봐.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너 100의 자리의 수를 예를 들어서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몇 자리야? 1의 자리의 수를 예를 들어서 B라고 하겠습니다. 그 두 수의 곱을 2로 나눈 나머지가 지금이야 무슨 소리인가? 두 수를 쳐다봅니다. 그 두 수를 곱할 건데, 다시 뭐 할 건데 여러분들? 곱할 건데, 이 새끼를 2로 나눈 나머지가, 다시 몇 수로 나눈 나머지가? 2로 나눈 나머지가 1이에요. 그러니까 애써 말을 꼬아버린 거죠. 무슨 말을 꼬아버렸을까? 들어봐봐. 민규야 집중. 얘네들을 곱했어. 다시 뭐 했어 여러분들? 곱했어. 걔를 몇 수로 나눌 거야? 2로 나눌 거야? 그런데 나머지가 얼마나 얘기야 여러분들? 1이야. 얘들아 2로 나눠서 나머지가 1인 애가 누구니? 우리 아들도 알아, 이 새끼들아. 우리 아들 초등학생인데 우리 아들이 이제 홀수 짝도 알아. 나 정말 진짜 2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1인 애들이 다 무슨 수들이야 여러분들? 홀수들이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어떤 말을 꼬아버린 거냐면 그냥 이 말은 A 곱하기 B의 결과가 그냥 무슨 수다 여러분들? 홀수라고 하는 거야. 무슨 수다 여러분들? 홀수라는 거야. 자, 들어봐. 그럼 두 개를 곱했을 때 무슨 수가 되려면 여러분들? 홀수가 되려면 둘 다 무슨 수여야 돼? 홀수여야 돼. 자, 여러분들이 당장 좀 많이 맞닥뜨릴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자, 질문합니다. 예를 들어서 두 수를 더한 녀석이 짝수가 될 거야. 무슨 수가 될 거야, 여러분들? 짝수가 될 거야. 그럼 두 수 더해서 짝수 되는 거? 시작. 둘 다 무슨 수여도 되는 거고. 짝수여도 되는데, 너가 짝수고 너가 많이 그릴 수 있는 짝수 나와 안 나와 여러분들? 안 나와. 홀 안 나와. 홀짝 안 돼. 맞죠 여러분들? 둘 다 무슨 수도 되는 거야 여러분들? 홀수일 수도 되는 거야. 여기까지 무슨 말이 됐어 여러분들? 자, 이런 거 해보셔야죠.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 두 개를 곱해서 홀수가 된다는 얘기는 너도 무슨 수고 여러분들? 홀수고 너도 무슨 수구나 여러분들? 홀수가 되었다는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무슨 말이 됐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저는 준비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자, 100의 자리에 누가 왔습니까? 7이 왔습니다. 두 자리 어디에 또 빵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다뤄야 되는 숫자 후보가 빵, 1, 2, 3 한 번만 적어드릴 거예요. 4, 5, 6 7은 못 써요. 8, 9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무슨 말이 됐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여기부터 결정합니다. 자, 일단 나의 제한권을 보시면서 1의 자리를 결정하겠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 반드시 무슨 수가 와야 되는데? 홀수가 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 숫자들 중에 홀수? 자, 조심합니다. 누구는 못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7은 못 들어옵니다. 잠깐만, 이 숫자들 중에 홀수 누구 있습니까 원래? 1, 3, 5, 7, 9 몇 개 있는 건데 여러분들? 5개 있는 건데 여기서 누가 빠지잖아 여러분들? 7이 빠지잖아. 그러니까 몇 가지가 오는 거죠 여러분들? 4가지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올 수 있는 경우에서는 4가지입니다. 라고 하는 순간에 여러분들 숫자를 지정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3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이렇게 씁시다. 3이라고 하겠습니다. 4가지가 왔습니다. 여기까지 무슨 말이 됐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요 자리에는 요 10의 자리에는 더 이상 제한 조건은 없는 거잖아. 맞죠 여러분들? 딱 하나 있죠. 누구만 못 오는 거죠 여러분들? 7만 못 오는 거야. 맞니 여러분들? 그러니까 0부터 9까지의 숫자 몇 개 중에서 여러분들 이걸 못 쓰냐? 0부터 9까지 몇 개 있어 숫자? 10개 있잖아. 맞죠 여러분들? 그 10개 중에서 누구만 못 오는 거야 여러분들? 7만 못 오는 거니까 여기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된다 여러분들? 9가지가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4라고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곱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됐다 여러분들? 36가지가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냥 틀린 문제 아닌 것 같아요. 어렵지 않아 이 문제. 그렇게 제가 보기에.
자, 그러면 이제 여기 결정하겠습니다. 어디부터 결정할 거냐면은 100의 자리 결정해야 돼요. 맞죠, 여러분들? 근데 여기 100의 자리 결정하는데 누구는 뭐다? 빵은 뭐다? 그럼 숫자는 몇부터 몇 가지가 남아있는데 1부터 9까지가 남아있는데 맞죠, 여러분들? 1부터 9까지 해서 누구는 버려야 돼. 1부터 9까지 중에서 여기 무슨 수가 와야 되는 거냐면 홀수가 와야 됩니다. 홀수 원래 누가 있었는데 1, 3, 5, 7, 9 5개 있었는데 맞죠, 여러분들? 거기서 누가 나가리예요, 여러분들? 7이 나가리인 거니까 1, 3, 5, 9만 올 수 있어.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4가지입니다. 라고 하는 순간에 3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그럼 제한 조건에 따라서 저희는 어디 결정할 거냐면 1의 자리를 결정할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 자, 마찬가지로 누구만 뭐다, 여러분들? 7만 뭐다. 여기 1의 자리에 무슨 수가 와야 된다 그랬어? 홀수가 와야 된다 그랬어.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4가지가 오겠죠. 다시 몇 가지가 온다, 여러분들? 4가지가 오겠죠. 자, 예를 들어서 뭐 5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4 곱하기 4 하셔갖고 이 경우의 수는 총 몇 가지가 등장한다, 여러분들? 16가지가 등장하겠네요. 알아듣고 계시죠, 여러분들? 속도 붙여보겠습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100의 자리부터 결정하겠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이미 누구 썼으니까요. 얘랑 똑같은 거죠.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는 마찬가지로 4가지가 되겠습니다. 3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디만 결정하시면 되는 거냐면 여기만 결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들? 알아듣고 있니, 여러분들? 여기는 누구만 못 온다? 7만 못 온다. 그럼 0부터 9 사이의 숫자, 0부터 9까지의 숫자 총 10개 중에서 7만 뺀 거니까 총 몇 가지가 온다? 9가지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9가지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8 정도로 하겠습니다. 4 곱하기 9 하셔갖고 여기도 몇 가지가 나온다, 여러분들? 36가지가 되겠네요. 이해됐죠,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시는 36가지와 16가지와 36가지 얘네 둘을 더하면 몇 가지가 됐죠, 여러분들? 72가지잖아요. 맞냐, 여러분들? 72가지에다 16가지를 더했으니까 정답은 그렇죠. 100가지가 나온다, 여러분들? 88가지가 정답이 된다는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제가 보기에는 객관식인가요? 답 좀 맞춰줘요. 저도 틀릴 수 있어요. 88까지 맞습니까? 어찌하는지 알겠죠, 그렇죠? 여기 봐, 여기 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죠. 지난주에 무슨 말씀드렸냐면 한꺼번에 생각하려고 하면 무조건 망하는 거야. 여기는. 그러니까 앞으로 수학이 전반적으로 다 그래요. 뭔가 문제를 풀어나간다는 과정이라고 하는 건 오늘 왜 그러냐, 오늘 너 쌍둥이지? 그치? 네? 쌍둥이지, 너. 열심히 하는 자는 동생이고, 응? 너 쌍둥이 맞지? 그지? 너 우리 형이지, 너. 그지? 여기 봐. 제 말은 이해요. 7이라는 기준을 잡아놓고, 다시 몇이라는 기준을 잡아놓고, 그거에 따른 제한 조건을 뒤쪽에서 생각하시면서 하나하나 결정하시면 돼. 모든 수학 문제 풀이 과정이 다 똑같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렸나요? 2개 이상을 동시에 생각하는 경우는 있다, 없다, 여러분들? 절대로 없다. 하나 기준 잡아놓고 그거에 따라서 생각하시면 된다. 됐죠, 여러분들? 자, 찍으시고, 물걸러. 다음 숙제 몇 번이었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10번 갑니다. 10번 맞으신 분, 손. 10번 갑니다. 지우야, 난 너의 얼굴을 본 적이 없어. 너 어떻게 생겼니? 자, 다음 10번 문제 가겠습니다. 10번 맞으신 분? 숙제 안 해야지. 저 단단한 건 도대체 어디서 나왔지? 숙제를 안 해왔지. 했는데 프린트 안 갖고 왔어요. 빨리 해야지, 김민기. 웃기고 있네. 아, 진짜 했어? 10번 맞았어? 10번 갑니다. 자, 그림과 같이 한 개의 정삼각형과 세 개의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진 도형이 있다라고 했는데, 현재 지금 그 그림 안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1, 2, 3, 4, 5, 6이라고 하는 숫자 몇 개요? 다시 몇 저희한테 1부터 6까지가 있습니다. 간혹가다 선배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1부터 10까지의 숫자가 있다고 한다면 전 1부터 10까지 다 써놓고 출발하거든요. 쌤, 귀찮지 않습니까? 귀찮은 게 어디 있어요. 실수할 만하니까 다 써놓고 출발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말을 잘 읽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밑줄 그으시고 뭐를 허락한다, 여러분들.
밑줄 그으라고 빨리 한다. 뭐를 허락한다 여러분들? 중복을 허락한다. 잠깐만 이 말 뜻이 무슨 말인지 알죠? 잠깐만 뭘 허락한다? 중복을 허락한다? 같은 대상을 여러 번 쓸 수 있다. 맞죠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중복을 허락해서 4개를 택한답니다. 나 읽으라고요. 다시 몇 개를 택한다고요? 4개를 잠깐 보세요. 잠깐 보세요. 그럼 저희는 몇 개를 그냥 택하는 거죠? 4개를 택하는 거죠. 맞죠 여러분들? 이거 이해됐어 안 됐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분명히 뭘 허락한다라고 했으니까 중복을 허락한다라고 했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질문 1111이 되는 거죠. 맞아요? 반응이 왜 이래요? 당연한 거예요. 중복을 허락해서 몇 개를 택하는 거니까 1111을 택하는 거, 4개 택하는 거니까 1111이 가능한 거잖아. 맞아요 여러분들? 자 질문 우리가 예를 들어서 1, 2, 2를 선택했다 쳐요. 그럼 1 몇 개에다가 2개에다가 2 몇 개를 선택한 거죠? 2개를 선택한 거죠? 근데 1, 2, 2를 선택하는 것과 2, 1, 1을 선택하는 건 같을까요? 다를까요? 예, 같은 경우죠? 그렇죠? 참, 감각은 참 좋아. 형하고 동생이 감각은 똑같이 좋은데 형은 공부 안 하고 어떤 날은 동생과 있고 정말. 자, 지금 말씀드린 이 경우를 만약에 따지라고 한다면 이건 여러분들의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이거는 고3 때 하는 거예요. 다시 몇 학년 때 여러분들? 고3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디까지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냐면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1111이 가능하구나. 여기까지 됐어 여러분들? 근데 내가 1122를 선택하나 2211을 일단 선택하나? 어차피 1122 선택한 거니까. 맞죠 여러분들? 알아듣고 있어? 오케이 좋아요. 자 그렇게 4개를 선택할 수 있답니다. 자 그래서 그 4개의 숫자를 정다각형의 내부에 하나씩 적을 때 가나의 제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의 수를 읽으라고. 숙제 안 해봤으면 좀 읽으라고. 구하랍니다. 가조건이에요. 3개의 정사각형에 적혀있는 수는 모두 정삼각형에 적혀있는 수보다는 어떻답니까 여러분들? 작답니다. 잠깐만 칠판 쳐다보실래요? 할 게 많겠네요 이 문제. 그 할 게 많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견뎌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게 있어요 얘들아 이런 게 있어. 여러분들은 인스타를 하시겠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저런 정보 얻으려고 이제 네이버 카페 그런 데 좀 보거든. 그럼 있잖아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엄청 많냐면 진짜 바보 멍충이들인데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이 공부를 왜 해야 돼? 공부 안 하잖아. 그럼 어떤 사람이 되냐면 예를 들어서 부동산 카페야. 무슨 카페다? 내 말 좀 들어봐. 부동산 카페에 딱 들어가서 쳐다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막 어떤 지역에서 되게 유명한 아파트가 분양을 해. 다시 뭐를 해? 분양을 하면 그 분양을 할 때 내가 이 아파트를 사고 싶어요 라고 하는 걸 청약한다 그래. 청약 조건이라고 하는 게 있어. 뭐 예를 들어서 신생아 우선 특별공급, 그 다음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그런 게 있어. 그러면 진짜 멍청한 사람들이 뭐냐면 그 큰 금액을 투자해서 그 아파트를 살 건데 자기가 어떤 조건에 해당되는지 그 다음에 자기가 이 청약 점수라고 하는 게 있어. 근데 내 청약 점수가 몇 점인지 그걸 계산할 줄을 몰라. 그 글을 올려. 제가 이런 조건인데 저는 몇 점인 거예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밑에 자주 달리는 답글이 뭐냐면 이것도 계산 못하면서 청약을 하겠다고 하고 이렇게 물음표를 다른 사람들이 많아. 근데 그런 글을 올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쳐다보고 있으면 진짜 한심해. 얘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는 애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공부 왜 해냐고 물어보면 머리를 굴려야 될 거 아니야. 자, 쳐다봅니다. 여기에 숫자가 하나씩 놓일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 그죠? 맞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 놓이는 숫자들은 여기에 놓이는 숫자보다 반드시 작아야 된대. 다시 뭐 해야 된다 여러분들? 작아야 된다. 그럼 질문
결정된 게 벌써부터 여기에 1은 절대로 못 옵니다. 맞죠? 몇부터 올 수 있다는 얘기죠? 2부터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올 수 있는 숫자는 그 후보가 누구인 거냐면 2, 3, 4, 5, 6이에요. 그럼 이거 보시는 순간에, 가족권을 보시는 순간에 기준을 잡으셨었어야죠. 자, 이게 봅니다. 아, 여기에 누가 오거나 2가 오거나 3이 오거나 4가 오거나 5가 오거나 누가 오거나 6이 오거나. 그리고 내신 시험은 50분 안에 보시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정도 문제는 거의 마지막 문제 정도 책으로 등장하는 문제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등장한다 친다면 그럼 빨라야죠. 엄청 빨라야 돼요. 그럼 빨리 여기 2가 오는 거 3, 4, 5, 6, 6이 오는 거 빨리 계산을 쳐내야 돼요. 나조건 읽겠습니다. 뭐라 합니까? 변을 공유하는 두 정사각형에 적혀있는 수는 서로 어떻답니까? 다르답니다. 여기 봅니다. 여기 봅니다. 여기 봅니다. 여기 봅니다. 그 날벌레가 본인 안 잡아먹어요. 우리 형님 여기 보세요. 동생 좀 오시라고 얘기 좀 전해주고요. 오지 마세요. 이제 알겠죠? 동생 오라고 해주세요. 그러면 얘네들이 절대로 어떤 숫자이면 안 된다? 같은 숫자면 안 됩니다. 얘네들도 같은 숫자면 안 됩니다. 하지만 얘하고 얘는 어떤 숫자일 수 있습니다. 같은 숫자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에 2도 못 오죠. 여기 누가 오는 순간에 여기 누가 오는 순간에 2가 오는 순간에 아래 놓일 수 있는 건 1밖에 없는데 맞죠 여러분들?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 여기가 다 1이 와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어이 봐 1이 올 수 있어 없어 여러분들? 없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4개만 따지면 되겠네. 몇 개만 따지면 된다 여러분들? 4개만 따지면 됩니다. 그럼 또 신경 쓰이는 게 뭐인 거냐면은 여기에 이제 3, 4, 5, 6을 놓는 건 특별한 문제점은 아닌 것 같고 맞나요 여러분들? 케이스가 이렇게 두 가지로 또 그 안에서 분류되겠네요.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A라고 하는 숫자가 오는 순간에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4라고 하는 숫자가 오는 순간에 맞습니까 여러분들? 돼? 여기에 2 같아질 수 있는 경우가 있는 거고 맞죠 여러분들? 아니면 여기에 4라고 하는 숫자가 오는 순간에 여기에 1, 3 이렇게 뭐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 경우 됐어? 다를 수 있는 경우가 있는 거고 질문 1, 3 오는 경우와 3, 1 오는 경우는 같은 경우 다른 경우죠 맞죠? 그쵸? 여기까지 됐죠 여러분들? 그럼 따져봅니다. 첫 번째입니다. 요 표 순서대로 여기 그러니까 요 모양대로 그대로 숫자를 배열할 겁니다. 여기까지 됐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저 삼각형 꼭대기에 3이 온다라고 생각해봐요. 다시 누가 온다 여러분들? 3. 그러면 이 밑에 놓일 수 있는 숫자는 이제 누구하고 누구밖에 없는 건데 여러분들? 1하고 2밖에 없습니다. 다시 누구하고 누구밖에 없다 여러분들? 돼? 여기까지 됐어요 여러분들? 그럼 이건 바로 보이네. 여기 봐요. 1하고 2밖에 없는 거니까 숫자가 2개밖에 없어요. 다시 몇 개밖에 없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는 가운데 1이 오면 양쪽 사이드에 2가 와야 되는 거고 맞죠 여러분들? 그치? 가운데 2가 오면 양쪽 사이드에 누가 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1이 올 수밖에 없어. 아 몇 가지밖에 없다. 2가지밖에 없네요. 맞죠 여러분들? 2가지도 못 쓰겠어요? 이해됐어 안 됐어? 그러니까 첫 번째 경우에서는 당연히 몇 가지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2가지가 되겠어. 자, 몇 가지다 여러분들? 2가지입니다. 자 이제 얘기가 슬슬 복잡해지겠죠? 자 위에 꼭두머리에 4가 왔습니다. 그럼 밑에 올 수 있는 경우가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1, 2, 3이 있습니다. 이제 세 개의 숫자가 다 쓸 수 있는가 맞죠 여러분들? 돼? 그러면 아까 보셨다시피 저는 누구부터 결정했냐면 센터부터 결정했어요. 누구부터 여러분들? 여기를 일단 잡아놔야 될 거 아니야. 맞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센터 결정하겠습니다. 누구 결정한다 여러분들? 자, 여기에 놓일 수 있는 숫자는 이제 1, 2, 3 세 가지를 쓸 수 있습니다. 센터 결정하겠습니다. 몇 가지가 됩니다 여러분들? 세 가지가 됩니다. 맞나요 여러분들? 자 그런데 양쪽 사이드가 같을 수 있답니다. 맞죠 여러분들? 그럼 우리는 이미 3을 쓰는 거니까 맞네요 여러분들? 자 여기다 3이라고 놔보자고. 여기 누구라고 놔보자고 여러분들? 여기에 3이라고 놨어? 그럼 3은 쓴 거야? 그럼 양쪽 사이드에 같은 숫자가 올 새끼만 결정하면 되는 거잖아.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에 올 수 있는 숫자는 누구 또는 누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1 또는 2를 가지고 와서 만약에 1을 가져왔으면 그냥 누구 놔버리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 1, 2라고 놔버리면 되는 겁니다. 아무튼 요 빨간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당연히 몇 가지가 되는 거냐면 2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시 몇 가지가 됐다 여러분들? 2가지. 그러니까 3 곱하기 2가지가 돼갖고 이렇게 되는 경우 위의 경우는 6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시 몇 가지가 된다 여러분들? 6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쳐다봅니다. 센터부터 결정하겠습니다. 당연히 몇 가지예요 여러분들? 3가지라고 하겠습니다. 센터에 3이 왔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맞니 여러분들? 그러면 양쪽 옆에 누가 오는 거죠? 이거 결정하면 되겠네요. 요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 누구 또는 누가 오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 1 또는 2가 오면 됩니다. 그럼 1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여기까지 알아들었니 여러분들? 돼? 그러면 여기 1을 썼으니까 이제 여기는 다른 애가 봐야 되는 거니까 누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 2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입니다. 한 가지입니다. 3 곱하기 2 곱하기 1인 거니까 이것도 몇 가지가 나왔다 여러분들? 6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6가지 더하셔서 두 번째 케이스는 총 몇 가지가 된다 여러분들? 12가지가 되겠습니다. 알아듣고 있니? 알아듣고 있니? 자, 여기서 쓰면서 갈게요. 첫 번째는 2가지였고 그 두 번째는 12가지가 됐어요. 여기까지 이해했죠 여러분들? 자, 일단 찍어보시고 질문 있어요? 안 찍어도 돼요? 응? 맞았어요? 아까 맞았다고 왜 얘기 안 해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 가겠습니다. 잘 따라와. 여기. 둘이 똑같은 친구가 있더니 아주 좋습니다. 발전해야죠. 그렇죠. 자, 세 번째 경우입니다. 세 번째 케이스. 삼각형이 오고 왔습니다. 누가 왔다고 여러분들? 삼각형이 오고 왔으면 밑에 깔 수 있는 숫자는 우리는 1, 2, 3, 4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두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센터부터 결정하세요. 됐죠 여러분들? 자, 센터를 쓰는 경우 누구 여러분들? 1, 2, 3, 4 그럼 몇 가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4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센터에 예를 들어서 1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양쪽 사이드 숫자가 어때야 됩니까?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너가 세모님이면 너도 세모님이면 됩니다. 그럼 너만 결정하면 됩니다. 1을 썼으니까 우리한테 2, 3, 4가 있습니다. 저 세 개 중에 몇 개만 고르면 됩니다. 하나만 골라서 그냥 배치하면 됩니다. 맞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여기가 3, 3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알아들었니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세 개 중에서 하나 고르는 경우의 수가 되는 거니까 그 경우는 몇 세 1가지다 여러분들? 3시 1가지가 돼서 보시다시피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똑같이 결정하겠습니다. 4 곱하기 3인 거니까 여기 얼마가 돼야 되죠 여러분들? 12가지가 돼야 되겠지? 큰일 날 뻔했네요. 12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센터 결정하겠습니다. 가운데 1이라고 하겠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자, 이제 너희들이 달라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올 수 있는 경우는 1 제외하고 몇 가지가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 3가지 라고 하는 순간에 2라고 하겠습니다. 2 날렸습니다. 그럼 여기에 올 수 있는 경우는 3, 4인 거니까 몇 가지가 되죠 여러분들? 2가지가 돼서 이렇게 될 수 있는 경우는 3, 4, 12 곱하기 2가 됐으니까 몇 가지가 됐다 여러분들? 24가지가 되겠네요. 알아듣고 있니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더하면 이번에는 몇 가지가 됐다 여러분들? 36가지가 되겠네요. 속도 붙이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저 맨 위에 6이 왔으니까 지금부터 1부터 5까지는 다 쓸 수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자, 위의 경우로 하겠습니다. 센터 정합니다. 몇 가지 여러분들? 5가지. 1이라고 하겠습니다. 양쪽에 2, 3, 4가 오면 됩니다.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에 결정할 수 있는 경우 4가지가 되고 다시 몇 가지가 됐다 여러분들? 세모 자리는 4가지, 즉 4C 1가지가 돼갖고 계산하시면 5, 4 몇 가지가 됐다 여러분들? 20가지가 되겠습니다. 센터 결정하겠습니다. 5가지입니다. 1이라고 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여기 결정합시다. 1 아닌 나머지 4개 몇 가지 여러분들? 4가지 라고 하는 순간에 2라고 하겠습니다. 2를 알렸습니다. 이 자리 결정합니다. 몇 가지 여러분들? 3가지. 그치? 그러니까 5, 4, 20에 3배 했으니까 그런 몇 가지가 됐다 여러분들? 60가지가 돼서 위에 꺾으면 아래 거 있으니까 몇 가지가 됐다 여러분들? 80가지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80가지에다가 36가지를 더합니다. 80가지에다가 36까지 더하고 저기 2 더하기 11을 합니다. 자, 그럼 계산합니다. 116에다가 더하기 2개 더하는 게 14인 거니까 제가 보기에 정답은 130까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알아들으셨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하신 분들 정말 잘하셨다고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찍으시고 다음 과정 몇 번이나요? 13번이요. 맞으신 분? 13번 가보겠습니다. 몇 번 간다 여러분들? 머리 조금만 식혔다가 할까요? 조금만 쉬었다 갑시다. 더워요? 조금 더워요? 너는 뭘 잘했다고 오자마자 떠져 있는 거야. 이리 와봐. 늦게 줘. 프린트 있어 없어? 자, 13번이 과제 마지막이었나요? 네. 좀 이따 또 과제 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어려운 문제를 저희가 도전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크기가 같은 6개의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1부터 6까지의 자연수가 지금 하나씩 적혀 있습니다. 보십니다.
각자의 고유의 자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13번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4가지 색이 있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은 A, B, C, D라고 지정하고 출발하셔야 됩니다. 자, 그 4가지 색 A, B, C, D에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한다? 일부만 사용한다? 전부를 다 사용할 수도 있다? 아무튼 잠깐만 좀 보실까요? 잠깐 좀 보세요. 색은 몇 개밖에 없죠? 4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뭔가 칠을 할 것 같습니다. 저 보시라니까요. 색은 4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칠해야 되는 건 몇 군데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6군데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한 가지 이상의 색을 분명히 중복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미리 눈치 깝니다. 자, 그래서 그 6개의 정사각형에 색을 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랬고, 단 한 정사각형에는 한 가지 색만을 칠하라고 합니다. 가나 제한 조건이 있겠죠. 가주권입니다. 1이 적힌 정사각형과 6이 적힌 정사각형에는 같은 색을 칠한대요. 다시 합니다. 무슨 색을 칠한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어떤 생각인 거냐면은 1번 섹터와 6번 섹터에 일단 칠할 색을 결정하신 다음에, 맞죠, 여러분들? 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 같이 분석합니다. 저희한테는 색깔이 A, B, C, D 4개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자, 그 다음에 총 6개의 섹터가 있는 6개의 영역을 가지는 정사각형의 영역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여기는 1번, 여기는 2번, 여기는 3번, 4번, 5번, 6번이 되겠습니다. 칠판 쳐다보세요. 자, 그러면 일단 1번하고 6번에는 같은 색을 칠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맞죠, 여러분? 그러니까 칠합니다. 일단 칠하겠습니다. 마음에 드는 색이 모르세요? A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누구라고 하죠, 여러분들? A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A라고 칠하고 싶습니다. A라고 칠하고 싶습니다. 1번 섹터, 6번 섹터 노란색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저 4가지 색깔 중에 몇 가지만 골라내면 되죠, 여러분들? 하나만 골라내면 되겠죠? 그러니까 잘 알고 계시다시피 4가지, 즉 4세 1가지가 되겠습니다. 일단 A를 칠했습니다. 누구를 칠했다, 여러분들? A를 칠했습니다. 저기다 썼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나의 제한 조건은 뭐인 거냐면은 변을 공유하는 두 정사각형에는 서로 어떤 색을 칠한다, 여러분들? 됐죠? 형님, 민규 형님. 정신 잡으시고. 무슨 얘기? 여기다 이제 A 못 칠한다는 얘기죠. 그죠? 여기도 A 못 칠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A 못 칠합니다. 당연히 여기도 누구를 못 칠합니다, 여러분들. A를 못 칠합니다. 잠깐, 이제부터 더 이상 A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다시 보세요. 여기 A 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 A 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이 4개 어디에도 누구는 칠할 수 없다, 여러분들. A는 칠할 수 없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부터 뭐가 신경 쓰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A는 나가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누구를 칠해야 되는 거냐면 B, C, D를 칠해야 되는 거잖아요. 다시 누구하고 누구를 칠해야 된다, 여러분들? B, C, D.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디가 걸리냐면은 일단 3번하고 4번은 멀찌감치 떨어져 있어요. 맞죠, 여러분들? 신경을 안 써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2번하고 5번은 분명히 맞닿아 있기 때문에 서로 어떤 색깔을 칠해야 된다, 여러분들? 다른 색깔을 칠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칠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2번 섹터에 일단 B를 칠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번 섹터에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당연히 몇 C1까지가 된다, 여러분들? 3C1까지가 되겠습니다. A는 나가리 됐으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 일단 B를 칠했다 생각합니다. 나가리 안 시키겠습니다. 여기다 B를 칠할 수도 있는 거니까 말이죠. 맞죠, 여러분들? 그러면 5번은 당연히 누가 아닌 여러분들, B가 아닌 나머지가 돼야 돼요. 알아듣고 계시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5번 섹터에는 B가 아닌 C를 칠하겠습니다. 그러면 5번 섹터에는 남은 2개 중에 하나를 칠하는 거니까 이 C1까지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여러분들? 라고 하는 순간에 저희는 C를 칠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신경 쓰이는 게 뭐인 거냐면은,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3번하고 4번이 어떨 수도 있는데, 같을 수도 있는데, 어떨 수도 있는 거죠?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우를 지금부터 나눠 생각합니다. 3번하고 4번이 같은 경우가 있을 테고 3번하고 4번이 다른 경우가 있을 거예요. 되셨어요? 그럼 3, 4번을 동시에 칠하면 되겠네요.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3, 4번을 동시에 칠하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됐죠, 여러분들? 네? 그러면 3번에는 맞닿아 있는 게 2번과 6번인 거니까 누구하고 누구만 아니면 됩니까, 여러분들? A, B만 아니면 됩니다. 그럼 누구 남았습니까? C, D 남았으니까 저 C, D 중에 2개 중에 하나 골라서 칠해버리시면 되겠습니다. 아니에요? 아,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시영이 질문? 시영이 뭐가 질문? 이해됐어요? 네. 근데 이번에 3번하고 4번이 다른데요? 그래서 몇 번하고 몇 번이에요, 여러분들? 3번하고 4번이 다른데요? 여기에 칠할 수 있는 경우가 누구하고 누구죠, 여러분들? C 또는 D였잖아? 맞죠, 여러분들? 여기도 누구 또는 누구잖아요, 여러분? 여기 누구하고 누가 아닌 거지? A도 C도 아닌 거야. 맞죠, 여러분? 여기 누구하고 누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B 또는 D가 되는 거죠. 다시 봅니다. A, B가 아닌 겁니다. 그럼 여기는 C 또는 D. 맞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여기는 A, C가 아닌 겁니다. B 또는 D. 그러니까 칠할 수 있는 후보가 다릅니다. 자, 3번 칠하겠습니다. 3번엔 누구 또는 누구만 칠할 수 있는 거지. 대답. 자, 누구 또는 누구만 칠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들? C 또는 D를 칠할 수 있는 거고, 4번 섹터에는 A, C가 아닌 거니까 B 또는 D를 칠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 알아듣고 계십니까? 됐나? 자, 그러면 다시 신경이 쓰이네요. 아까 3, 4번에 칠할 수 있는 게 누구 또는 누구였잖아요, 여러분들. 대답. 3, 4번에 칠할 수 있는 거 A, B가 아닌 나머지였어. 맞죠, 여러분들? 다시 봐봐. A, B가 아닌 나머지. 얘네들이 어떨 수 있었는데, 여러분들. 잠깐만, 선생님, 잠깐만. 생각을 너무 빨리 바꿨는데? 시영이가 이래서 그랬구나. 죄송. 다시 합니다. 저 잘못했어요. 그죠. 다시. 3, 4번에 칠할 수 있는 게 어떤 색이다, 여러분들? 같은 색이다. A, B가 아닌 거니까 올 수 있는 게 누구 또는 누군데, 여러분들? C 또는 D. A, C가 아닌 거니까 누구 또는 누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B 또는 D. 맞아요, 여러분들? 네? 다시 봅니다. 3, 4번이 같아야 되는데 3번에 칠할 수 있는 거는 C 또는 D였고 4번에 칠할 수 있는 건 누구 또는 누구였냐면 B 또는 D였어. 다시 누구 또는 누구다, 여러분들? B 또는 D였어. 만약에 C를 선택하잖아? 다시 누구를 선택한다, 여러분들? C를 어디 봅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칠할 수 있는 경우를 C라고 생각하시면, 누구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C라고 생각하시면 3번은 칠할 수 있지만 몇 번은 못 칠하는 거죠, 여러분들? 4번은 못 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구분하기로 했죠. 3번입니다. 3번 영역에서 C는 못 칠합니다. 다시 누구는 못 칠한다, 여러분들? 3, 4번에 누구는 칠할 수 없다? C는 못 칠합니다. B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B를 4번에 칠했습니다. 하지만 B는 몇 번에 못 칠합니다, 여러분들? 3번에 못 칠합니다. 그러니까 B도 나가요. 그러니까 누구밖에 없어, 여러분들? D밖에 없어. 시영이 잘했어. 그러니까 몇 가지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 한 가지밖에 없는 거야. 다시 몇 가지밖에 없다, 여러분들? 한 가지밖에 없는 거. D밖에 못 칠해. 다시 누구밖에 못 칠해, 여러분들? 같은 경우. 자, 그런데 여기 봅니다. 똑같이 보겠습니다. 3번에 C를 칠할 수 있고 4번에 누구하고 누구를 칠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됐죠, 여러분들? 그지? 자, 그러면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만약에 3번에 C를 칠했다 생각하시면 다시 빨리요. 3번에 누구를 칠했다 생각하시면 빨리 쳐다보고 3번에 누구를 칠했다 생각하시면 C를 칠했다 생각하시면 3번에 C를 칠했으면 4번은 BD 몇 가지가 따라와, 여러분들? 두 가지가 따라와. 근데 만약에 3번에 D를 칠했어? 그러면 여기는 누구는 못 칠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D는 못 칠하는 거니까 오직 누구만 칠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B만 칠할 수 있어. 아까 두 가지, 한 가지 하고 짬뽕 몇 가지가 따라오는 거죠, 여러분들? 세 가지가 따라오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지, 세 가지 합쳐갖고 이 뒤에 따라오는 경우는 몇 가지가 따라온다, 여러분들? 네 가지가 따라오거든요. 이해됐죠, 여러분? 마지막에 좀 까다로웠네요. 계산하겠습니다. 4입니다. 3입니다. 이 C는 2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 뒤에 짬뽕에서 몇 가지가 따라왔으니까, 여러분들? 네 가지가 따라왔겠네요. 그러면 계산합니다. 4, 3, 12예요. 2, 4, 8이에요. 제가 보기에 정답은 96가지인 것 같습니다. 답 좀 한번 확인해 보세요. 96가지 맞나요? 맞아요? 오케이. 찍으시고. 너 프린터 없니? 자, 잠깐만. 다음 주까지 과제가 있는데 다시 뭐가 있다, 여러분들? 과제. 저희가 지금 안 한 번호를 좀 체크할 건데 잠깐만 들어보세요. 여러분 2번 문제까지 학교 시험에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냥 2번은 지워버리시고 몇 번을 지워버리신다? 4번 문제까지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지워버리시고 저희는 다음 주에 몇 번에 좀 집중을 해서 하나만 좀 체크해 주세요. 제가 9번 풀었나요? 8번은요?
풀었죠? 6번은요? 6번 풀었어요? 14번 제가 풀었나요? 안 풀었죠? 14번 과제고요. 몇 번 과제? 저희 왼쪽에 11번을 좀 풀 건데 지금 몇 번을 풀 거다? 여기 봐, 여기 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어려워요. 11번. 몇 번을 여러분들? 자, 이제 극복 한번 해봅시다. 제가 팁을 하나 드릴 테니까, 여기 봐. 케이스가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우리 동화고는 여러분들 신경 써야 돼요. 동화고는 특히 오늘 해드렸던 문제의 경우의 수 파트는 신경 쓰십시오. 영상 보내드릴 테니까 꼭 챙겨보세요. 아시겠죠? 뭐가 이렇게 힘들어요, 근데? 잠깐만, 헤이, 과제입니다. 14번은 그냥 풀어보시고, 몇 번은 여러분. 근데 아마 틀릴 가능성이 좀 높고, 이렇게 얘기해서 미안해.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함정이 좀 있는 문제여갖고, 그거 걸려들지 않았으면 좋겠어. 제가 틀릴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습니다. 자, 11번을 보겠습니다. 몇 번을 본다, 여러분들? 나 잠깐 보세요. 나머지를 여러분들이 꼭 완성해갖고 와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래요. 여기 봐. 요즘 저희 고3들이 저한테 묻지만, 고3 이과계열 학생들이 무슨 얘기 하냐면, 제가 겨울방학 때부터 이번 1학기 시험 대비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은 미적분 투란 과목이 있어요. 선택 과목 잘 선택하고 있어요, 그리고? 왜 아무도 와서 안 물어봐요? 인생 막 살지 맙시다. 여러분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선택 과목 궁금하면 오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웬만하시면 이과계열 학생들은 물화생을 선택하지 말기 바랍니다. 하려면 물화지를 하던가 화생지를 하십시오. 문과계열 학생들은 아무튼 쪽수 많은 쪽으로 최대한 가세요. 문과계열 학생들. 이과계열 학생들은 기하를 반드시 선택하셔야 되고, 기하 선택 안 하시는 분들은 대학 가기 싫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3 학생들이 무슨 얘기 하냐면, 제 고3 교재가 좀 무식할 정도로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깔끔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교과서 기본 개념을 잘 공부한 친구들은 쓱쓱쓱 잘 풀어내려고 하는데, 그래서 항상 겨울방학 땐 이제 고3의 상태가 이러고 와요. 아니면 하나도 못 풀겠어요. 그냥 몰라. 괜찮아. 그냥 괜찮다고 얘기해요. 근데 어려운 걸 막 시켜놨더니 미적분 투라고 하는 과목이 상당히 부담스러운데 어려운 거 막 시켜놨더니 요즘 시험 대비해갖고 제가 여러분들이 혹시 알고 있는 교재인가? 마플 시너지라는 교재 알아요? 네? 네. 마플 시너지 시키고 있는데 마플 시너지 푸는 속도가 장난이 아니야. 엄청 잘해 그래요. 여러분 선배들이 얘기합니다. 겨울방학 때 고생한 결과가 있네요. 물론 복습 열심히 한 친구들. 그러니까 이런 거 풀어 제껴야 돼요. 약간 여기 보세요. 듣고 이해됐으면 때려치고 제가 암기하라고 그랬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됐나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문제는 거의 달달달 외워질 정도로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푸시면 경우의 수 파트에서 괄목할 만한 실력의 발전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그리고 행렬 갖고 자꾸 지지 끌지 맙시다. 그 쉬운 단어인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도 없어요. 그냥 곱하기 잘한 다음에 더하기만 잘하시면 될 것 같고 뭐 그렇게 지지 끕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나중에 우리 부동산 카페나 주식 카페에서 만나지 맙시다. 제가 댓글 달 거예요. 너 김민규지 이러고. 너 김민규 형이냐 동생이냐. 너 쌍둥이잖아 그러면서. 제가 하나만 해결해 드릴 테니까 나머지 여러분들이 꼭 해갖고 오십니다. 11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맞다라고 했으니까 그림을 쳐다봅니다. 11번부터 17번까지 뒷좌석에 있고요. 앞에는 23, 24, 25번의 좌석이 있고 23, 24, 25번의 좌우측에 두 자리씩 비어 있습니다. 다시 몇 자리씩 비어 있다 여러분들? 자, 쳐다봅니다. 제가 하나만 도와드릴 거니까 12, 14, 14, 15, 16 그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 선생님 이렇게 어려운 거 저희 못해요. 언제 할 건데 그럼 도대체? 점점 시험은 학년이 오르고 부담스러워지고
언제 할 건데? 선생님 저 기본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언제 할 건데 도대체? 놈들은 놀아. 자, 읽어봅니다. 그림 아래입니다. 적어지 말고 읽으세요. 두 학생 A, B를 포함한 5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포함해서 5명이라고 했으니까 아무튼 총 5명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냥 A, B, C, D, E라고 지정하겠습니다. 다음 규칙에 따라 10개 의자 중에 서로 다른 5개 앉히랍니다. 자, 칠판 쳐다보시고 저희한테는 5명이 있는데 이 5명을 7개, 3개니까 총 10개 있어요. 맞죠, 여러분들? 맞나요? 그럼 당연히 빈자리는 5개가 남아요. 그죠? 여기 봐요. 이 문제는 그리고 꼭 하세요. 다음 주까지 안 해오면 원장쌤이 승질내는 거 볼 거예요. 저를 화나게 하지 마십시오. 케이스마다 이 그림을 계속 그리셔야 될 거예요. 그리세요. 하세요. 제가 화내는 거 본 적 없죠? 1년에 한 번, 한두 번 화내. 하세요. 이거 안 하면 저 화낼 거예요, 진짜. 극복하십시오. 가족권이에요. A의 좌석 번호가 몇 이상이랍니까? 24 이상? 쳐다봅니다. 기준 잡아야죠. A의 좌석 번호가 24 이상인 거니까 여기 보시라고요. 첫 번째 케이스는 A가 몇 번에 앉는 경우? 24번. 두 번째 케이스는 25번. 케이스가 2개일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1번, 2번 케이스에 따라서 뭔가가 막 나올 거야. 제 기억에. 나조건 읽어요. 5명의 학생 중에서 읽으세요. 나조건 빨리 원노. 제가 다음 주까지 해보시라 그랬어요. 안 해보면 진짜 화내요. 저 다음 주에. 5명의 학생 중에서 다음 주에 올 때 숙제했는데 프린트 안 갖고 왔어요. 인정 안 합니다. 안 갖고 왔으면 그것도 승질될 겁니다. 5명의 학생 중에서 어느 두 학생도 좌석 번호의 차가 몇이 되지 않도록 한다? 여기 봐요? 여기 봐요? 예를 들어서 A가 지금 24번에 앉았잖아요. 몇 번에 앉았다? 그러면 23번, 25번은 아무도 못 앉는다는 얘기예요. 좌석 번호의 차가 1이래요. 이것도 어려워요? A가 몇 번에 앉았어요? 24랑 차가 1인 게 누구 있어요? 23, 25에 못 앉아요. 아무도. 그렇죠? 맞나요? 가족권 읽으세요. 5명의 학생 중에 어느 두 학생도 좌석 번호의 차가 10이 되도록 앉지 않는데요. 칠판 쳐다봅니다. A가 24에 앉았습니다. 그럼 24랑 차가 10인 게 누구죠? 14죠? 여기 못 앉는다. 잠깐만. 좌우로 이웃하지 말라는 얘기고 앞뒤로 이웃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어려워요?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자, 그럼 시작합니다.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A가, 누가 여러분들? A가 24번에 앉았습니다. 케이스마다 그리셔야 될 겁니다. 그럼 A가 24번에 앉는 순간에, 다시 합시다. A가 24번에 앉는 순간에 23번 못 앉습니다. 25번 못 앉습니다. 헷갈려. 14번에 못 앉습니다. 됐죠? 그럼 이제 누구 앉힐까요? B. 질문. B가 여기 앉는 경우, B가 여기 앉는 경우는 어떨까요? 그림이 좌우 대칭적으로 있잖아. 그럼 B가 몇 번 앉는 경우와 B가 몇 번에 앉는 경우는 같은 경우지 않을까? 계산되면서 나오는 경우의 수가 같을 거야. 그러니까 굳이 계산하지 말고 빨리 치면 되잖아. 예를 들어서 B가 11번에 앉는 경우에 대해서 짝짝짝짝 계산했더니 14가지가 나왔어. 다시 몇 가지가 나왔어? 그럼 B가 17번에 앉는 경우도 몇 가지가 나올까? 14가지가 나오겠죠. 그림이 좌우 대칭적으로 있지 않니? 맞죠, 여러분들? 그죠? 자, 그럼 합니다. A가 24번에 앉는 경우에 대해서 첫 번째 케이스는 B가 11번에 앉는 경우가 있을 거고, 두 번째 케이스는 B가 12번에 앉는 경우가 있을 거고, 세 번째 케이스는 B가 몇 번에 앉는 경우가 있을 거다. 그래서 13번에 앉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맞나요?
그럼 여기 1번, 2번, 3번에서 예를 들어서 12가지가 나왔습니다. 몇 가지 여러분들? 그럼 짬뽕 36가지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그 이후에 B가 15, 16, 17이 않는 경우도 몇 가지가 나올까? 36가지가 나올 겁니다. 똑같이. 되죠? 계산 여기만 하면 되겠죠.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따가. 그럼 첫 번째 B가 11번에 앉았습니다. 몇 번에 앉았다? B가 11번에 앉는 순간에 12번은 못 앉는 거죠. 그럼 이제 누구 앉힐까요? CD 앉혀야 되겠죠? CD를 여기에 앉혀야 돼요. 맞아요 여러분들? 자 질문 몇 번 좌석이 신경 쓰입니까? 여기 신경 쓰이나요? 안 쓰여요. 그렇죠. 여기 신경 쓰이나요? 쓰여야죠. 이렇게 두 자리에 이웃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요. B가 11번에 앉는 순간에 남은 CD는 다시 누구는 여러분들? CD는 자동으로 앉을 자리가 결정이 돼버립니다. 이렇게 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되죠? 그럼 저 자리에 CD를 앉힙니다. 몇 팩토리얼 가죠 여러분들? 3팩토리얼 가지. 그러면 왜 B가 17번에 앉는 경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랬냐면 B가 17번에 앉는 경우는 이 그림을 그냥 슝 하고 돌려버리면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B가 17번에 앉는 경우도 몇 팩토리얼 가진 거니까 여러분들? 3팩토리얼 가진 거니까 곱하기 몇 배 하시면 될까? 여러분들? 2배 하시면 돼요. 근데 아무튼 이 세 가지만 하셔갖고 몇 배 하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 2배 하시면 돼요. 됐나? 됐어요? 여기까지만 도와드릴게요. 한 번만 더 그립니다. 풀다가 잘 모르시겠으면 오늘 강의하는 영상은 제가 오늘 오후 이전에 저희 학원 채널에다가 올려볼 테니까 다음 주에라도 1학년 3반 원장 선생 경우의 수라고 올려놓을 테니까 숙제하시다 안 되면 꼭 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어요. 다음 주까지 이거 안 해보시면 저 승질 낼 거예요. 선생님 모르겠어요? 안 돼. 다 가르쳐주고 물어보는 거니까. A가 24번에 앉았어요. 몇 번 앉았다? 그런 순간에 여기 나가리예요. 여기 나가리예요. 자 이제 B가 12번에 앉을 거예요. 몇 번 앉을 거다 여러분들? 됐죠? 그럼 몇 번 좌석 나가리죠? 11번 나가리입니다. 몇 번 나가리입니다? 13번 나가리입니다. 그럼 15, 16, 17에 누구를 앉혀야 되는데? CD 앉혀야 되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없습니다. 됐죠? 여기 봐요. 이거 13번에 앉는 경우 하셔야 되고 두 번째 케이스는 A가 이제 몇 번에 앉는 경우죠? 25번에 앉는 경우. A가 쳐다봐요. A가 25번에 앉는 순간에 24번, 15번 좌석은 나가리입니다. 맞죠, 여러분들? 여기가 생겨납니다. 고민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다음 주 토요일까지 완성해갖고 오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풀어보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이거 하나만 극복해도 경우의 수 파트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이 있으시고 찍으시고